고객이 무조건 늘어날수록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일정 고객 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영업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바로 고객 수. 안녕하세요. 세일즈 컨설턴트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 숫자와 성과의 비례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꾸준하게 영업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느 구간부터 영업이 쉬워지고 반대로 어느 구간부터 영업이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사원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일이 많을 때? 미칠 듯이 바쁠 때? 아니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영업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일 테니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힘든 순간은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일이 없을 때죠. 미칠 듯이 바쁠 때가 아니라 한가할 때 영업사원은 힘듭니다. 결국 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일이 많아진다는 거고 더 바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영업사원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고객 수가 1000명 정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질 테니 영업이 더 잘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자, 영업사원은 영업을 해야 결국 돈을 벌 수 있고, 그 말은 뭐예요? 계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면 음식을 많이 팔아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사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아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은 미칠 듯이 바쁜데 매출은 안 나오고 결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실속 없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영업사원의 본질적인 일, 즉 신규 계약에 대한 활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500명, 1000명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업사원은요,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하루 종일 핸드폰이 울리고요. 기존 고객들의 그런 요청사항들을 다 반영해주고 하느라 이쯤 되면 나는 영업직이 아니라 거의 고객센터, 서비스 센터처럼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물론 기존 고객 관리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영업사원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사실 신계약이잖아요. 몸은 미친 듯이 바쁜데 실적은 그대로인 영업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꾸준히, 그리고 정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강조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강조하는 얘기지만 바로 고객 수 200명입니다. 물론 업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 200명이라는 숫자가 한 영업사원이 효율적인 고객 관리와 신규 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대치, 즉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2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내 시간과 에너지가 신규 영업이 아니라 기존 고객 관리를 하는데 다 쓰다 보면서 어느 순간 기존 고객 관리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멈추고 기존의 그 현상 유지만 하다가 결국 지쳐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을 200명을 채우면 영업을 그만하라는 얘기인가요? 영업은 결국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이 내용, 이 주제에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냐면 이 200명이라는 고객 숫자에 도달했을 때쯤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닌 매니저로서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영업사원이 아니라 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기존 고객 수는 200명을 맥스로 두고 더 이상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는 무조건 관리자로 진급을 해서 나처럼 200명의 고객을 담을 수 있는 영업사원을 양성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 영업에서 사업으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게 정답이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온 안성재 셰프님 아시죠? 이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수라는 가게 있잖아요. 엄청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준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웨이팅이 엄청 밀려있고. 이 안성재 셰프님은 사실 이 사업으로의 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기술과 가치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소수의 그런 VIP 고객들에게 이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인의 길을 선택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영업으로 이 루트대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안성재 셰프님처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대체할 수 없는 브랜드가 되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종업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이면 되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제가 밟아왔던 이 과정들을 밟고 계신 분들, 즉 일반적인 영업사원에게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막 이렇게 발로 뛰지 않아도 고객이 막 수소문해서 나를 찾아오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찾아온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는 그 객단가는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우리 영업으로 친다면 사실 법인 영업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그 법인 영업도 영업은 영업입니다. 심지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업이죠. 전국의 수많은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쌓고 그분들이 나라는 사람 하나를 보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만 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즉 인바운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영업사원에게는 저런 장인의 길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즉 관리자가 돼서 나와 같은 영업사원들을 계속해서 복제해내는 시스템, 이걸 갖추는 게 저는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고객 수가 100명 이하거나 또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입부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고객을 200명 정도를 달성할 무렵 관리자로서 또 다른 영업사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나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은 미칠 듯이 바쁜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 정체 구간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고객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속한 조직이 이 영업에서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에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시스템을 제시하는지도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셨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를 담아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커리어에 명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일즈 컨설턴트 김동영이었습니다.